디자인에서는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흐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트렌드 리서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 교수로 있는 나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트렌드를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이크로 트렌드, 또 매크로 트렌드, 아주 미세한 트렌드, 아주 거대한 트렌드, 마치 경제학에서 개인이 하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세계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거시경제학, 매크로 이코노믹스 하는 식으로 매크로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패드와 트렌드와 메가 트렌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패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일시적인 유행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에베렛 로저스의 이 마켓을 나누는 그런 세그멘테이션에서 앞단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 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저희들이 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패드만 가지고는 기업에서는 투자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16%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 봤을 때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하는 효과는 뭐냐? 그 사람들의 입소문과 영향을 통해서 얼리 머저리티와 레이트 머저리티가 따라와 줬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그거를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트렌드가 돼야 비로소 기업은 투자비를 뽑아내고 또 다음번을 하기 위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패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겁니다.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깐 왔다 가는 거를 저희들이 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렌드는 그거보다 길게 뭐 2년이나 한 3년 정도 지속되는 거를 저희들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가 트렌드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긴 10년, 20년, 한 30년 이상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독신 가정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이 패드와 트렌드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연구할 때 그런 나이 드신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뜨고 있는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베이비 부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적어도 60대, 70대까지 경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적어도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 밀레니얼을 연구하고 그 밀레니얼들에 대한 TV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밀레니얼이 갖고 있는 속성이 메가 트렌드로 넘어가는 그런 속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하는 트렌드는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큰 흐름을 보는 데에 다른 쪽의 트렌드 리서치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디자인에서 하는 트렌드는 크게 보면 인간의 삶을 따라서 의, 식, 주, 행, 더 나아가면은 사라고 하는 5개의 꼭지로 트렌드를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최근에 많이 입기 시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음식에 관심이 있고 어떤 식당을 자주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주는 최근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가구들을 어떤 걸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할 행자인데, 그거는 뭐냐, 사람들이 취미 생활로 주로 어디를 다니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어떤 만화책을 보는지, 아니면 어떤 웹툰을 보는지, 최근에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위치적으로 보면 뭐 홍대 앞, 뭐 가로수길, 뭐 경리단길 등등 사람들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것이 행위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인 생각할 사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 리서치인데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옛날에 에베렛 로저스가 얘기했던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5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 그 다음에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레거드라고 하는 5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눴던 에베렛 로저스의 원리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디자인 쪽에서 하는 트렌드는 그 후반에 있는 레거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의 의식, 주, 행, 사를 통해서 그 후반에 있는 얼리 머저리티나 레이트 머저리티들이 그거를 보고 흉내내고, 그거를 어떤 이슈를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뒤에 있는 머저리티들이 이거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그 많은 이 앞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의식주 행사 중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다음 단계에 있는 머저리티 사람으로 넘어갈 것인가를 잘 보고 분석하고 그거를 골라내는 안목을 키우는 훈련을 저희들이 한마디로 트렌드 리서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의 삶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요. 단 예외는 시각 디자인, 그 중에서도 패키지 디자인은 좀 약간 속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디자인이 굉장히 우수해서 제품 디자인 쪽은 세계적인 상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패키지 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그런 수요에 비해서 또 수준에 비해서 상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트렌드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제품은 앞단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은 멋있게 세련되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디자인은 앞단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게 만들면 그것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 물건을 사야 되는 주부라든지 일반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패키지 디자인은 가운데 있는 얼리 머저리티나 레이트 머저리티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수준을 낮춰서 조금 요란하게 현란하게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각 분야별로 제품의 요소별로 어떤 사람들이 이노베이터고 어떤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디자이너의 인사이트를 뽑아서 그거를 디자이너로 구현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트렌드 리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